저 경희대 진단검사학과 전공이었던 한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논리로 의료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내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의료 체계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열정, 선의, 신뢰로 이루어진 환경이었습니다. 환자와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서로 도와가며 일했던 그 의료 환경, 제가 살아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 정책은 제가 경험했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마치 수혈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성 거부 반응처럼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환경에서 함께한 동료들과 다툼의 순간, 긴장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의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공의로 일하며 경험했었던 의료체계, 경제 논리를 넘어섰던 곳이었습니다. ABO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에 있는 적혈구,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적혈구의 표면에는 항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원형이 있고 액체에 담긴 항체에는 그에 따른 혈청형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혈구형과 혈청형 두 혈액형이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반복하고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단순하게 ABO 혈액형으로 수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수혈한 혈액을 제한된 검사 가능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맞추어 응급한 환자에 드릴지 판단해야 합니다. 300ml도 되지 않는 혈액팩을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30병 크기만한 혈액이 들어갔을 때 환자 생명이 위급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전공의는 의사로서 디시전 메이킹, 즉 결정을 하여 책임을 지는 업무를 하지만 교육과 수련을 받으며 전문의로 성장하는 전공의로서는 자신감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찾아 결정을 한 후 최종 컨펌을 교수님께 여쭈는 과정이 정해져 있고 이를 도제식 교육과정이라고들 표현합니다. 제가 속했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수혈의학 교수님은 밤중에도 흔쾌히 연락을 받아주시고 꼼꼼하게 해설해 주시며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밤중에 응급 대응 후에는 다음날 출근하셔서 추가로 환자의 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교과서와 논문을 직접 가져오셔서 교육해 주시는 열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은 어떤 추가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계가 환자와 동료를 위해 움직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다른 지역의 동료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협력은 환자 치료의 핵심입니다. 결코 의사면허 소지자의 수만 늘린다 해서 의료체계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의사들과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의료기사,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제약회사, 장비회사, 시약회사들도 함께 발전시킨 의료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화재, 홍수 등의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 도망가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수혈할 때 많은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원, 항체 반응의 결과에 따른 매우 심각한 위험인 급성 거부 반응, 즉 급성 용혈 수혈 반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취업을 기다리며 웨이팅 게일 상태에 머물러야 하고 주변의 임상병리사들을 보아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공의들은 꿈을 포기하고 의료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도 그렇지만 미래의 환자들도 이러한 정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은 매우 심각한 위험인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거부 반응을 치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수혈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 추진을 멈추고 현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혈 속도는 지나치게 빨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혈액량 거부화로 인해 폐 부종 같은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학교에
2배에서 3배로 확대하며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을 무력화하여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의대 교육을 강제하려 합니다. 교육 환경이 과거의 콩나물시루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었던 과거로의 회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강요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입생 모집 정지와 같은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래 의사들을 일회용 전공의 과정을 위한 인력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길러 꾸준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지도자들은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를 붕괴시키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충분한 검사 결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지금 졸속 정책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본과 4학년에서 의사면허 취득시험인 국시에서 실기를 먼저 혹은 나중에 치렀느냐에 따라 선실기하고 후실기로 나뉘며 세대 내에 갈등이 촉발된 시기를 기억합니까? 선실기와 후실기로 갈라지고 갑작스런 실기 응시에 따라 불합격하여 재응시를 해야 됐던 경우에는 응시 자격 관련하여 수년간의 피해를 개인이 오롯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본과 4학년이었던 1호학번에서는 세대 내에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에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물결이 있었습니다. 올해였던 2024년 7월에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후반기 전공의 모집, 가을턴 모집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한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구속된 전공의는 기존에 자기 자리를 지키던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을 7월 전후로 공유했다는 이유로 2개월 넘게, 2달 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본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폭력성 있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속된 전공의는 난폭한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급성 거부 반응으로 떠난 다수의 전공의들과 흐름을 같이 했던 전공의였으며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의 피해를 직접 받은 그 세대의 전공의였습니다. 이 전공의는 말단 의료인 혹은 민초에 불과하며 어떠한 권력도 없습니다.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현실성 있는 피해를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남용하며 그 전공의를 통해 표현된 수많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던 11월 28일 구속된 전공의의 보석 청구 기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전공의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여름 의대 정원 배정 회의록을 파쇄했다는 소식 또한 정부의 졸속 추진을 드러냅니다. 정부의 졸속 추진은 검사의 검체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단계는 건너뛰어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환자에게 수혈 직전에 의료인 2명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안전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결국 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과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회의록 파쇄요. 혈액팩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라벨은 파쇄해서 모르겠지만 제대로 했습니다 라는 답변과 같은데 믿겠습니까? 그쵸, 믿을 수 없습니다. 교수단체와 청문회를 통하여 문제를 지적해주신 많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졸속 추진되는 정책의 문제점을 흐린 눈으로 외면하며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인 미래 의사들은 의사라는 직업관에 맞게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를 지키고자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자리를 떠난 미래 의사들을 비난하는 일부 교수들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유발을 그만하고 큰 시야를 갖고 미래 의사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생각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내년이 되는 2025년에는 2호학번과 이사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으로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 또는 쿼드러플링이 됩니다. 또 다른 세대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 내 갈등은 정부의 졸속 추진의 연장선입니다. 갈등을 유발한 정부가 먼저 갈등 봉합을 위한 책임있는 제안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I don't care 라며 외면하기에 일개 개인의 의견을 내어봅니다. 미래 의료 살리려면 신입생을 뽑지 마십시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우리는 불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사랑했던 의료환경을 위해 함께 힘냅시다. 의료환경에서 현재 환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수님들,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미래 의사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헌신과 애정으로 움직였던 상후배 동료 의사들의 행동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열정, 신뢰, 그리고 선의로 함께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젊은 의사 보호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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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탄압 중단하라! 리스트로 정치 구속 전공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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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를 석방하라! 의학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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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료 무너진다! 국제기준 무심하라! 평가원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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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을 존중하라! 미래의료 살리려면 모집정지 당장 하라!